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시카고 시장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28일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시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로리라이프 현 시장을 포함 총 9명의 후보들이 경쟁하는 양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카고 시운계 구역 시의원 선거도 진행됩니다. 한인 2세 제임스 서가 시카고 45구역에 출마해 5명의 후보와 각출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시카고 첫 동성애자 시장인 로리 라이트풋은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하면서 현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재선을 겨냥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설문조사에서는 폴 발라스 후보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들이 혼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과반 50%를 차지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4월 4일 결선 투표에서 상위 2명의 후보가 대결해야 합니다. 조기 투표소를 찾거나 우편 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한 유권자들은 주로 60대 이상의 연장자층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20%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반면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일 선거가 마감되어 개표를 위해 투표함이 개봉되고 조기 및 20만 명이 넘는 우편 투표의 집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위 2명 시장 후보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검표 여부가 우려되는 만큼 모든 개표 작업이 완료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5세가 넘는 고령 정치인은 정신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니키 헤일리의 제안에 미국인 7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폭스 채널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77%, 반대 20%, 찬반을 확실히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3%였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말까지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한 헤일리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80세의 조 바이든, 76세의 도널드 트럼프 등 대선 경쟁자인 고령 정치인들을 겨냥 그들에 대한 정신능력 검사 의무화를 주장한 것입니다. 바이든이 만약 2024년 대선에서 또 승리한다면 재선 임기가 시작되는 2025년에는 82세가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도는 조사 대상 유권자 중 44%였으며 민주당 유권자 중에는 84%였습니다. 공화당 유권자의 대선 후보 지지 응답을 분석해보면 트럼프 43%,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28%, 니키 헬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각각 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한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헬리 전 유엔 대사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가 주관하는 대학 농구의 최대 이벤트인 마치 매드니스, 즉 3월의 광란 시즌이 시작되면서 백발의 농구 마스코트 진 돌로레스 슈미트 수녀가 103년생의 첫 회고록을 내놓습니다. 시카고 로일라 대학 남자농구팀의 대목격인 슈미트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교훈을 정리한 목적을 갖고 눈을 떠라 100년을 살면서 배운 교훈을 28일 출간합니다. 시카고에서는 시스터 진으로 더 잘 알려진 그의 이번 저술은 1995년부터 NCAA 남자농구를 취재한 스포츠 저널리스트 세스 데이비스가 도왔습니다. 슈미트 수녀는 회고록에서 지난 103년간 무수한 변화를 목격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며 특별해서 책을 쓴 게 아니고 목적이 있으면 기쁨과 성취감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회고록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로일라 대학 측은 슈미트 수녀가 세대를 뛰어넘는 학생들의 정신적 지주라며 변함없는 헌신과 넘치는 열정, 에너지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항상 새로운 영감을 주고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인공지능 AI 챗GPT를 써보니 정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금융권 일자리를 위협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 한때 자동화가 어려웠던 채권과 원자재 거래를 챗GPT 같은 AI 모델들이 장악함에 따라
은행들이 트레이더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식의 어두운 미래가 아직은 아니며 절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주요 월가 은행들이 AI 사용을 제한 혹은 금지한 가운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현 수준에서는 일상적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주기는 하지만 처리 절차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챗GPT를 이용해 고객 정보를 검토하려 했는데 기존 인터넷 검색보다 시간은 덜 걸렸지만 보고서에 그대로 쓸 수 없었고 정확성을 위해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유 트레이더가 챗GPT로 원유 가격 전망 리서치 노트 작성을 했더니 글은 잘 써지기는 했으나 정보가 과거 것이라 다시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챗GPT 모델이 확률론에 기반해 답변을 내놓은 만큼 데이터가 쌓일수록 점점 똑똑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적은 힘으로도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어 일반 자전거보다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들도 그 속도가 스쿠터만큼이나 빨라 도로에서 다니는 것이 위협적이 된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도 아니고 일반 자전거도 아니어서 도로에서 주행 위치가 애매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기자전거에 포함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방화재예방협회는 잘못 제조된 배터리와 충전 장비로 인해 전기자전거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시 에너지 과부하로 화재가 일어날 경우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지적입니다. 환경을 생각해 자동차 대신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지만 안전에 관한 정확한 규제가 많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처럼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이 있을 경우 인지 능력 저하 및 치매 위험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CNN이 최근 전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따르면 몸 한 곳에 만성 통증이 있는 60대는 학습 및 기억과 관련 높은 뇌 부위인 해마의 노화가 통증이 없는 사람보다 1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통증 부위가 두 군데인 경우엔 해마 노화가 2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만성 통증 부위 수가 늘어날수록 해마의 부피 감소폭도 크다는 것입니다. 만성 통증이 몸에 5곳이 있는 사람은 2곳에만 있는 사람에 비해 해마 부피가 거의 4배나 작게 관찰됐다는 지적입니다. 연구진은 세계 인구의 30% 이상이 만성 통증을 앓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꼴인 5천만 명이 지속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으며 1,100만 명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만성 통증 증상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총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시카고에 처음 부임하셨어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세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1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거의 2년간의 팬데믹 기간에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시점에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역적인 좀 돌발 변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 다음에 이제 그래도 대외 교류 활동 같은 게 단계적으로 다시 재개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시카고 한인의 출범 60주년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런 해에 부임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 정무, 경제, 영사 이제 이런 부분 여러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저희가 팬데믹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시점에서 대외 교류 활동을 재개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이제 교류 대상은 결국 이제 현지 사회와 우리 동포 사회 그리고 현지 영사단 등이 되겠고요. 일례로 들자면 특히 이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훈 행사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좀 참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6.25 전쟁
그 외국, 한국 모두 가릴 거 없이 참전 용사분들께서 굉장히 연로하셨는데 이분들을 직접 뵙고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고요. 또한 우리 동포 여러분과 관련해서는 순회 형사를 부분적으로 이제 재개를 하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 단체장님들도 만나보셨을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예, 일단 시카고 한인회 그리고 이제 민주평통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향군이라든가 많죠. 네.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경제계 그리고 이제 언론계, 문화계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다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소통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적응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외에도 또 기관 단체장들 외에도 또 전직 회장님들이나 또 원로분들 또 기타 이제 다른 뭐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제가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들었고요. 또 앞으로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접촉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시카고 그 타운 내에서부터 또 아시안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부모로서 자식에게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막 피하거나 두려워만은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총영사관은 또 이런 관점에서 어떤 그런 대비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치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혐오범죄의 경우에 당장 공식화된 수치가 아주 높은 거는 아닌데 확실히 늘어난 부분은 있었다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실제로 이게 그 보고라든가 공식화가 안 된 사례까지 포함을 하면은 더 있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동포사회, 동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과 이제 의견 교환도 하고 때로 공지도 하는 이런 노력도 기르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역시 현지 사회와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방 정부라든가 현지 인사들을 접촉을 할 때에도 우리 한인 동포 사회의 이제 권익 보호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가능한 기회에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이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결국은 이제 치안 당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카고 시를 비롯한 이 인근 지역 치안 당국과의 네트워킹을 구축 또는 있는 경우에는 강화하는 데에도 나름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지역의 경우는 각 지방 특히 지역 타운별로 이렇게 치안력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특히 한인들 여러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이제 이 한인 경찰 인력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아시아 아메리칸 그 사법 집행, 법 집행 인력 그 인사들 간의 모임도 또 있습니다. 네. 이러한 또 일종의 시질과 낮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쪽과의 그 연계 강화 또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병역 문제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을 받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알고 계신 바에 의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사실 국적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 국적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좀 관심도가 높은 그런 이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특히 이제 그 병역 대상자의 경우가 네.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기본적으로 복수 국적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병역 대상자인 그 남성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원칙적으로 이제 국적 신고를 해야 돼. 예, 네. 만약에 이제
그 우리나라 병역을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국적 이탈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만약에 그걸 놓친 경우에는 이제 국적 이탈 허가를 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관련 서류를 이제 지참을 하셔가지고 저희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저희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받으면은 결국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국적 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네.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병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해당되시는 이제 동포 여러분 또는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최용사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는 게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또 뭐 국내 기관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내를 받으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 순회 형사 서비스는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장소는 지금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네요. 네. 네네. 1166 사우스 엘르머스트 로드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위치합니다.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또 예약하시는 그런 게 좀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예약하시게 되어 있으면서 항상 그 일자나 장소를 사전에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한 얘기가 예.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업무의 총영사관 업무하고 어떤 그 변화가 있나요? 당장 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2월 27일 그 한국에서 이제 우리 저희 본국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네. 하여튼 빨리 그 지금 출범을 시키려고 그 우리 정부 각 기관이 협력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서 과거 이제 산하기관이 아니고 이제 정부기관 외교부는 외청으로서 조금 더 통합되고 좀 효율적인 입안과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서 또 시카고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13개 주입니다. 네. 굉장히 업무가 크실 것 같은데 또 그 안에 다른 타주 또 조그만한 타운에도 우리 한국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네. 테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애국심이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이런 시카고 총영사관이 한인 정치력이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미국 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동포 사회의 그런 말씀하신 정치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일종의 좀 중장기적인 기반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결국 이제 각 지역에서의 우리 이제 동포 사회의 권익이 잘 보호되는 게 기본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방인 미국의 각 지역 파트너와도 만날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그러한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타 각 지역 우리 동포 사회 우리 각 한인회라든가 그 동포 단체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좀 많이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3년 이제 뭐 2달 정도 이제 지나가고 3월이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또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계획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23년을 향한 어떤 특별한 계획과 당부 메시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올 2023년에도 저희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각 부전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이 되는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그 동맹 70주년과 관련해서 아마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보훈 행사라든가 기타 행사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 동포단체라든가 우리 현지 미국 사회와도 협력하면서 우리 그 동맹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 2023년은 개묘년 굉장히 미주 한인 120주년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공적인 그 기념과 더불어서 우리 미국 지역, 특히 그 시카고를 비롯한 미 중서부 지역에서의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포단체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하시는 바 번창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